여러분 2인 이상이라는 거는 공유다는 거죠. 공유,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유할 때 대장에는 소유자라 안에 누구누구의 몇 명이라고 정리하고 정리가 등록하고 공유지 연명부에 이 사람들을 적습니다. 토지대장 보십시오. 아까 소유자라 안에 여러분 소유자라 안에 맨 앞에 소유자가 그죠? 그 김영수에서 이경자 그리고 이제 박정수 외에 여러분 5인. 그럼 박정수 외에 5명이니까 그죠? 총 몇 명입니까? 6명. 6명일 때 여기다가 다 적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요 칸이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정수 외 5인이라고 적고 이 사람들을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적습니다. 이게 공유지 연명부예요. 방금 두 번째 지적 공부입니다. 풀어서 그죠? 여러분 보세요. 공유지라는 거는 공유,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뭐 한다? 공유하는데 공유지 연명부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자, 실무에 가면 여러분 중개를 하러 가시면 박정수 외 5인이라고 거기 써져 있으면 이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전체 누군지 박정수와 5명이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뭐를 봐야 되는 거죠? 공유지 연명부를 봐야 되는데 공유지 연명부를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중개할 때는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중개할 때는 박정수의 5인을 우리 갑니다. 좀 이따가 등기부를 가지고 등기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보면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등기부로 갈 건데 등기부에 보면 일단 박정수의 5인이라고 안 돼 있고요. 몇 명이든 간에 여러분 소유자가 몇 명이든 다 등록이 됩니다. 알겠죠? 등기부에는 60명이어도요. 60명을 다 적어야 됩니다. 등기부에는.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개하러 가시면 공유지 연명부 이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중개하실 때는. 필요 없다 이게.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셔야 돼. 근데 왜 알아야 됩니까? 등록사항을. 중개할 때 필요 없는데. 시험에 나온 게 에? 아니 시험에 나오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중개 실무하고 시험은 일치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 그래서 시험에는 또 나옵니다. 책에 보세요. 이 서식은 있죠 밑에 그 74페이지 서식은 그냥 참고용이고요. 앞에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자, 요 보세요. 이 6명이 박정수 외 6명이 갖고 있는 5인이니까요. 6명이 갖고 있는 공유 지분이에요. 6분의 1. 6명이니까 여러분 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6분의 1씩 갖고 있으면요. 요 6명이 6분의 1 이렇게 이제 각각 적습니다. 요것만 잘 봐두시고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하고 4번에 소유자가 또 바뀌면 변경되는 3, 4번은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소유자는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유자는 뭐 기준으로 한다? 등기 기준으로 정리하고 고유번호가 있고 19자리 아까 똑같습니다. 장번호 나오면 6번에 여러분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 장번호 나오거든요.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됩니다. 1에 1입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2번 빼고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 2번 빼고는 앞 시간에 토지 대장 하면서 이거 다 설명했죠. 예, 그래서 2번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뭐 2번 이것도 자 박정수의 5명이 왜 5인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민법에서 여러분 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분을 적는다. 요것만 잘 봐두시고 나머지 이거는 읽으면 됩니다.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로 갑니다. 거기도 앞에 의 보십시오. 의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이제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대지권을 말 그대로 등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대지권 등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대지권 등기에 대지권 등기 거기에 185페이지 쓰시고 185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등기부터. 자, 184페이지가 여러분 184페이지에 전산 등기부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등기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적과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지적과 등기 요걸 배우는데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산화 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종이 등기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 등기부라는 거는 장부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2000년에 오면서 2000년대에 전산화 했습니다. 지금 등기부를. 그래서 지금 등기부 이제 뗄 때 옛날에는 우리 등기소로 갔죠. 등기소로 갔는데 그죠? 그러나 지금은 등기소로 안 가고 이제 인터넷으로 다 뗍니다. 나중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전산 등기부를 떼는데 그게 전산화된 겁니다.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표제부가 있고 그 밑에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어요. 등기부는 자 표제부와 갑구와 뭐가 있다? 얼구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만 있고 갑구, 얼구는 그 건물에 있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토지를 표시하겠죠, 여러분. 토지 등기부에 그 토지 표시 써졌죠. 표시 번호 그 빠졌어요, 여러분. 표시 번호에 1 쓰세요. 1. 표시 번호에 1 쓰시고 다 빼버렸네요. 그 보니까. 그 다음에 접수란에는 접수된 날짜 적고 소재 지번에 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고 지목은 대고 면적은 357이고요. 등기 원인 안에는 여러분 거기다가 토지 분할 쓰세요. 이 토지가 만약에 분할이 되면 분할이라고 써지고 거기 써놓고 분할된 내용에 따라 밑에 이제 등기를 합니다. 건물 등기부로 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표시 번호가 빠져버렸죠. 그 1 쓰시고 1.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 빼버렸네요. 책이 지금 편집이 좀 잘못됐어요. 근데 1 쓰시고 그 다음에 접수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인데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를 쓰는데요. 여기는 소재 지번만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토지도 똑같죠. 소재 지번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역이 여러분 내역이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벽돌도 기와 지붕이고 구조가 단층 딸이 주택이고 77제곱미터고요. 등기 원인 안에는 거기 있죠. 밑에 건물에는 건물 증축 이거 보세요. 이 건물이 만약에 증축이 되면 건물 증축이라고 쓰고 요거 이제 증축된 내용에 따라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변경 등기를 해요. 이게 변경됐다고 변경 등기를 해요. 자, 그런데 표제부에 여러분 당연하죠. 토지는 토지 표시, 건물은 건물이 뭐 돼 있다. 표시. 근데 이게 여러분 표제부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표제부에 토지를 표시할 때는 토지 대장 있죠. 대장, 우리 아까 했던 대장, 그게 기준이고 건물에 건물 표시할 때는 건축물은 또 건축물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이 있죠.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그죠. 표제부 위에 보시면 토지든 건물이든 소재 지번이 찍어지고요. 고유번호 한번 보십시오. 고유번호가 아까 그 저기 우리 토지 대장에 있던 거 틀려요. 이게 틀려요. 여기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고유번호가 요 14자리예요. 여기는 뭐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 궁금하죠? 궁금하죠? 500원.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토지 대장에 있는 저 고유번호 몇 자리입니까? 아까 저 19자리하고 여기가 틀려요. 이게
여기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여기 고유 번호는 여러분 전산 순서예요. 전산화할 때. 아까 이게 전산화 됐다 그랬죠. 그죠? 전산화할 때 그 순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만 아시고 그 이상은 이 고유번호 자체를 묻지, 저거는 묻는데 가끔 토지 대장에 있는 고유번호 19자리다라는 거는 가끔 나오는데 여기는 전산화된 순서라는 것만 아시고, 갑구에 여러분 거기 밑에 갑구에 순위번호 보존 등기고 앞에는 좌측에는 1번 서고 이전 등기 거기는 2번 서시고 1번 2번 이렇게 서시고 순위번호입니다. 보존 등기가 됐죠 여러분. 그런데 등기 원인란에는 그 접수란에는 접수된 날짜하고 이제 123호 있죠. 그 123호가 접수 번호예요 여러분. 접수 번호고, 등기 원인란에는 빈칸입니다. 없다라고 쓰세요. 없다. 자, 여러분 보존 등기라는 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그죠? 처음으로 하는 등기인데 보존 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손정익으로 돼 있고, 그죠?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그럼 2018년 5월 7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5월 7일 안 왔지 아직? 무시하세요? 이거 5월달 돼야 지금 되는데. 자, 책을 뭐 바꾸면서 2018년인데 다음 주부터 울리면 구속시킵니다. 경찰차 불러놓습니다. 자, 이번에 소유권이 뭐 됐습니다? 이전. 원인은 매매. 날짜는 무시하시고 아직 날짜 같은 거는 뭐 날짜 같은 거 그 뭐 아직 5월 7일이 안 왔기 때문에 소유자 강영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굴 안에 보십시오. 거기 순위번호에 또 1번 서세요. 1번 서시고 건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접수 날짜 접수 번호 있고 원인은 설정 계약이라고 써졌고, 그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이제 여러분 민법에 이거는 민법 우리가 등기 배우기 전에 민법을 먼저 알고 오셔야 됩니다만은 일단 채권 최고액 적어졌고 채무자가 신익희라고 돼 있고, 그죠? 건저당권자는 은행, 우리 은행입니다. 그죠? 은행에 가서 건저당 설정하고 이걸 여러분 등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우측에 지금 185페이지 이거 지금 설명하러 왔는데 우선 등기부부터 먼저 설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민법입니다. 이건 설명만 들으세요. 오늘 나중에 이제 다 합니다. 민법에서 여러분 건저당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건저당, 그냥 저당이 아니고 건저당이 설정됐는데 이거 이야기할 겁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이거. 이 그림도 우리 건저당 할 때 이거 다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돈 1억을 빌리고, 그죠?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 그죠? 5천만 원 돼 있는데 설명은 이제 1억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나중에요. 이런 그림은요 안 지울 테니까 쉬는 시간에 이번 시간에 안 지울 테니까 핸드폰 오늘 해지하기 전에 오후에 한 방 찍어 가시면 돼. 다 그려놓으면 다 찍어 가면 돼. 여러분 써봐야 그 집에 가서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이 몰라. 이거 왜 이렇게 썼지?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지금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행에 가서 채권자가 은행이죠. 은행 거기 지금 건저당 권자, 그죠? 은행 가서 채무자가 내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민법 공부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는데 1억이라는 은행 가서 여러분 은행 가서 1억 빌려달라고 오늘 갈 때 은행 들렀다 가세요. 1억 빌려주세요. 그러면 담보를 넣으라 그러죠. 담보 없이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여러분. 100만 원도 여러분 은행 가서 100만 원만 좀 주세요. 돈 많은데, 그죠? 안 빌려줍니다. 내가 내 집을 보세요. 내 집을 여러분 집 아파트나 땅을 잡히고라는 거는 여러분 이걸 은행에다가 저당 건저당 있죠. 저당권자가 있고 건저당권자인데 거기는
채권자가 건저당권자인데 여러분 거기는 채권자라고 안 쓰고 뭐라고 되어 있죠? 건저당권자. 항상 채권자, 건저당권자는 어디다 여러분? 은행입니다. 은행. 근데 건저당을 잡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 집을 잡히고 은행에 내 집을 잡히고 돈 1억을 빌렸다. 그죠? 빌렸다. 아파트 분양받고 할 때도. 그런데 여기는요 여러분 돈은 채무자가 빌리고 저당은 제3자 있죠. 이 건물 제3자가 요 건물을 가지고 저당을 설정해 줍니다. 아주 요게 X 건물 요게 Y 건물이에요. 그러면 자 제3자가 여러분 제3자가 민법에서는 물상 뭡니다? 보증인이에요. 물상 보증인. 자 여러분 보증을 써서 이 사람이 제3자가 보증을 쓰는데 은행에서는 금융권이 있죠. 일반 사채 외에는 은행에서는 인보증이 있죠. 사람을 그 연대 보증인 2사람 세우는 거 있죠. 그건 없어졌습니다. 법에 인보증을 못 쓰게 한다고요. 인보증을. 그럼 사람을 보증 세우는 건 없어졌어요. 이제 은행에서는 사채업자들은 쓰라고 그러죠. 여러분 동네 그 일수나 사채 빌릴 때는 보증인 2이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못하게 했습니다. 보증 써서 하도 많이 망하니까 물상 보증만 남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제3자가 건물 돈은 누가 빌리고요? 채무자가 빌리고 이 Y 건물을 제3자가 저당 잡아준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은행 가서 돈 1억 빌리는데 물상 보증 써줄 사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물상 보증 해줄 사람 있냐고. 없죠? 인생 잘못 살았잖아. 내가 안 써주는데 그죠? 내가 물상 보증 안 써주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써주냐 이 말이죠. 그죠?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여러분 가끔 요거 우리 이제 강의 다녀보면 형제간에 이렇게 섰다가 누나입니다. 이 누나 여기 동생이 남동생이고 남동생을 위해서 누나가 돈이 하도 급하다 해서 아파트를 물상 보증했는데 동생이 망하고 누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날렸다는 우리 수강생이 있어요. 에? 그러면 물상 보증을 이해하시려면 방금처럼 물상 보증 넣었다가 한 채 날려보면 깨끗하게 물상 보증을 이해한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에? 법을 공부하시려면 여기서 배우면 안 돼. 원래는 법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죠? 건혜 누나 순실이 언니하고 같이 그 들어가 있으면 돼. 법조인데 법조인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 재판 받고 있죠. 싸게는 법 이제 그 법조인 됐어. 그 2사람 다 재판을 몇 번 받았어요. 박근혜 재판이 100번이 넘었다 그랬지 앞전에 그죠? 물론 안 나가고 있지만 90몇 번은 나갔죠 여러분. 거기 갔다 오면 법조인 된다. 한 번 갔다 오면 별 1개 달고 2번 갔다 오면 별 2개 달고 여러분 그죠? 예. 물상 보증 써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한다. 그죠?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그죠? 일단 물상 보증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얼굴에 채무자는 신익희로 되어 있고요. 소유자는 그 앞에 여러분 물상 보증 이 채무자가 신익희고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 채무자가 신익희고요. 저당 잡은 날짜가 2000 몇 년? 17년이죠. 17년입니다. 2017년도에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손정익이잖아요. 그럼 손정익이가 여러분 보세요. 손정익이가 물상 보증 서준 거예요. 강영숙이는 여러분 강영숙이는 2018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저당 잡을 당시에는
이게 원래 이 등기부 잘못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강영숙이가 이거 물상보증 선거로 하려다가 이 책 만든 사람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 책은 제가 안 썼어요. 제 책은 다른 데 있고. 이 책 만든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 우리보다. 예.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손정희가는 이 사람이 물상보증을 한 거예요. 원래 강영숙이가 한 걸로 하려다가 잘못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냐, 강영숙이하고 신익희가 주소. 강영숙이하고 신익희가 같은 집에 살죠. 그죠? 그럼 강영숙이하고 신익희는 어떤 관계일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궁금한데, 그죠? 뭐 부부라고 여러분 보십니다. 강영숙이하고 신익희가 만약에 부부다, 그죠? 부부면 뭐 이 정도는 해주겠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신익희고 강영숙이가 부인이다, 그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 책이. 근데 이게 날짜를 잘못해가지고 그 앞에 손정희가 물상 보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건 뭐 여러분, 이게 소유자하고, 여러분 이거 가끔 만납니다. 자주는 못 보는데, 채무자하고 소유자 있죠, 소유자가 다르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물상 뭐를 한 겁니다, 보증이. 자, 이게 보세요. 이제 시험에는 저당권 등기 있죠, 이거 우리 등기하는 거. 이렇게 이게 해마다 나중에 등기 문제에서 올해도 앞전에도 나왔고, 여러분 해마다 한 번씩씩 나오는데 이렇게 등기됐다는 거 아시고. 자, 설명 몇 가지 더 합니다, 오늘 처음이라. 피담보 1억이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용어 이야기했죠, 여러분. 저 1억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듣기만 하세요. 피담보 채권이 1억이에요. 1억.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민법에 여러분, 민법하고 우리 법에 피담보 채권 할 때 피가 담보가 있는 채권이다, 그 말입니다. 피담보 채권 나오거든요,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뭡니까 하고 시험에 안 나와요. 담보 있는 채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친구끼리 아는 사람끼리 옆 사람한테 오늘 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죠? 돈 100만 원 빌렸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끼리 담보 없이 빌렸죠. 아무 담보 없이 100만 원 빌렸습니다. 이건 담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죠. 그럼 이건 무담보 채권이에요, 그죠? 무담보 채권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무담보 채권이라는 거는 담보 없는 채권이죠. 돈 100만 원 빌릴 때는 담보 없이 그냥 빌리잖아, 아는 사람끼리. 그 무담보 채권이고, 무담보고.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있는 채권인데요, 민법에 여러분. 그러면 자, 아시죠? 저당으로부터 저렇게 저당 잡히고 돈 1억 빌리면 이건 피담보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경매가 되면, 자, 저 건물이 경매되면 저당권자는 아까 1순위 1번 저당은 1번으로 뭘 받습니다? 배당 받죠. 그걸 민법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죠, 그죠? 이건 우선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밑에 거는 이건 우선권이 없어요. 그걸 일반 채권이라 그래요. 일반 채권은 우선권이 없어요. 예, 이런 걸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민법 시간에 배우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이렇게 하죠, 여러분. 피담보 채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피담보 채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질문하라 해도 질문도 안 해요, 이제. 민법 선생님 안 오거든 저한테 오면 되는데 질문도 안 해요, 그죠?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그죠? 두 번째, 창피하다 그러는데 안 묻는 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서도 묻지도 않고 옆 사람한테 물으면 옆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거는 물으셔야 돼.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묻는 거 아니고, 그죠? 쉬는 시간에 묻고 해야 됩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입니다. 이제 자, 시험에는 피담보 채권이 뭔지를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여러분, 금전 1억,
1억일 수도 있고요. 보세요. 여기 제가 토지라고 씁니다. 돈을 빌린 게 아니고요. 땅을,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땅을 빌리고 임대료, 매월 임대료를 담보하려고 건물을 저당 잡아달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채권일 수도 있고 금전채권일 수도 있고 금전채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를 빌리고 여러분 보세요. 땅을 1000평을 땅 1000평을 빌리고 여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여기도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토지 임대료가 1000평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1000만 원을 담보하려고 토지를 빌리고 공장을 짓자마자 공장을 신축하고 바로 공장을 뭐 잡아달라 합니다. 땅 주인이 저당을. 알겠죠? 그러면 공장 하다가 공장 잘 되면 돈 잘 주죠. 그런데 공장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고 도망가 버리면 땅 주인이 이 공장 뜯어요 못 뜯어요? 뜯어요 못 뜯어요? 못 뜯습니다. 이 공장은 이 사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매를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경매, 공장을 경매 붙여야 되는데 내 땅 위에 있는 공장을, 이걸 뭐를 잡아놔야 경매를 붙입니다. 저당.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 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자, 시험에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고 비금전 채권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지금 채무자 소유인 X 건물과 제3자 소유인 Y 건물을 공동 저당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그럼 자, 여러분 보고 계세요. 이게 둘 다, 이 X, Y 건물이 둘 다 채무자 거여도 되고 둘 다 물상 보증인 거여도 되고, 이거는 채무자 거고 이거는 제3자 겁니다. 소유자 다르죠? 자, 들어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건 소유자가 다른 수 개의 부동산도 공동 저당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있다 없다 그만 하세요. 속으로 해도 됩니다. 소유자가 다른 수 개의 부동산도 공동 저당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있다. 시험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저하고 할 때는 잘 되지. 저하고 할 때는 시험장 가서 소유자가 다른 수 개의 부동산을 공동 저당 잡을 수 있나? 소유자 다른데? 안 돼. 그러고 와요. 그러고 와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요. 여러분, 이번 시험에, 앞전에 우리 등기 시험에 공동 저당으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게 5개 이상입니다. 5개. 5개 이상을 공동 저당 잡을 때는 공동 담보 목록이란 걸 작성해요. 알겠죠? 그걸 시험에 냈습니다. 5개인데 3개 이상이면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게 문제예요. 앞전 시험에.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데요. 저당이 있고 여러분, 저당이 있고 건저당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저당과 건저당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에. 저당으로 나오면 저당으로 풀고 건저당으로 나와도 저당으로 푸시면 돼. 그런데 저당과 건저당이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해요. 그죠? 500원 궁금해요. 그죠? 등기부에 보면 여러분 그냥 저당은 없어요. 이제 등기부에 보면 그냥 저당은 없고 전부 은행들이 무슨 저당을 잡는다? 건저당을 잡아요. 자, 이게 저당이 여러분 쭉 가면 보세요. 어디 있냐면 그 319페이지 거기 보면 여러분 저당권 등기라고 써졌죠. 5번에 넘겨보십시오. 이거 내용 뭐 공부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323페이지 보십시오.
323페이지 보시면 거기 얼구에 저당이 그냥 저당입니다, 여러분. 얼구에 거기 이렇게 쓰세요. 순위 번호에 1 쓰시고, 그죠? 이거 다 빠져버렸네요. 보니까 1 쓰시고, 그 밑에 1번 저당 변경이라는 그 좌측에는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1에 1. 요게 여러분 1번이 나중에 합니다. 1번이 저당이고 1에 1. 1번 저당이 뭐 됐습니다? 변경. 자, 그러면 이게 부기등기에 나중에 여러분 1번이 주등기고요. 1에 1 있죠, 이거. 1에 1이 부기등기예요, 여러분. 부기등기인데,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저당입니다. 접수 원인 그냥 설정 계약서지고 채권액 쓰고 이자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자가 연 3푼인데 3%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은 3푼 이 말 잘 안 씁니다. 3%고 여기 채무자가 신영숙이고 저당권자는 은행인데 대부분이 여러분 이건주라고 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행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아까는 은행 써졌잖아요, 그죠? 이자가 여러분 거기 밑에 보세요. 연 얼마로 바뀌었습니다. 5푼. 3%에서 5%로 이자를 변경했어요. 근데 이걸 변경 등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번 건저당이 변경됐어요. 1에 1로.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이자가 3푼에서 5%로 바뀌었어요. 이거 뭐 근데 우리는 아주 이거 합니다. 제가 3%에서 뭐 요즘 이자 올린다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 이자 또 오른다고 난리죠. 은행들이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니까 시중은행들도 이자 다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아세요. 일반 저당은 이자가 3%였는데 5%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이거 변경 등기해야, 이게 변경 등기해야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여러분 저당 실행은 여러분 보세요. 저당 실행은 경매입니다, 그죠? 경매. 돈 안 갚으면 뭐 들어옵니다? 경매 들어오는데 이게 이자 5%를 받으려면 배당을 경매에서 배당 받으려면 무슨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변경.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건저당으로 갑니다, 여러분. 326페이지에 건저당권 등기라고 써지고 6번에 거기 넘겨보시면 329페이지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얼구에 건저당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여러분 채권 최고액 5천만 원의 채무자, 정연자, 건저당권자는 우리은행이죠. 여기 우리은행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십시오. 여기 건저당권은 이자가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 이제 설명입니다. 왜 은행들은 여러분, 은행들은 이것처럼 은행들은 그냥 저당이 아니고 왜 은행들은 건저당으로 다 돌아갔느냐 하면요, 들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자를 민법에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자가 등기 안 된다는 것만 아시고 이자가 여러분 어디에다 포함됩니다. 거기 채권 최고액 속에 뭐가 다 포함됩니다. 이자가. 아시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은행 가서 대출 계약서, 여러분 대출 계약할 때 보세요. 계약서 쓸 때 듣기만 하세요. 대출 금액은 여러분 보세요. 대출액은 1억을 8천천. 대출은 8천만 원을 받는데 최고액은 얼마로 잡습니다. 1억으로. 그럼 실제 빌린 돈은 보세요. 실제 빌린 돈은 8천인데 실제 빌린 돈은 8천인데 왜 최고액은 1억으로 잡죠, 은행들이? 이자 때문에 그렇죠. 이자. 내가 8천 빌렸는데 최고액은 1억으로 잡아서 등기를 해요. 그리고 이자는 은행들이 여러분 이자 건저당이어도 이자가 등기는 안 되지만 이자 약정을 합니다. 연 3% 보세요. 이자 3%를 하고 이자가 오르면 여러분 3.2%로 3%에서 이게 오른단 말이에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지금 부동산 규제하려고
이자를 3.2%로 올리면 이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변동금리를 학개론에서 배웁니다. 학개론 대출 규제 금융론에서 고정금리가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정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가 있다? 변동금리가 있다. 은행들은 대출자는, 은행 등 대출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해요, 변동금리를 선호해요? 은행들은 학교론 시험에 변동금리를 선호해요. 3.2%로 바로 3.2% 적용합니다. 이번 달부터. 그럼 지난달까지 3% 냈는데 3.2%로 이자 올렸죠, 은행이. 올리면 오늘 이번 달부터는 3.2%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함 사인 끝. 알겠죠? 해보셨죠? 동의함 사인 끝. 읽어보도 안 해요. 이거 읽어보도 안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경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행들은 건저당 돈 두 달만 이자 안 갚아도, 여러분 원금에다가 이자 두 달만 안 갚으면 바로 뭐 들어옵니다? 경매 들어옵니다. 딱 한마디, 이자 3%에서 5%로 올렸는데 그냥 저당은 아까처럼 변경 등기 안 해두면 경매에서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5%를 못 받는 겁니다. 연체 이자까지. 그러나 건저당은 이자 3% 약정하고 변동금리 3.2%를 약 오르면 3.2%로 바로 적용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해 준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자를 등기 안 해도 경매가 되면, 자 보세요. 원금 8천에다가 원금 아까 대출금 8천에다가 이자 500 연체 이자까지, 여러분 경매 배당 받는 날까지 이자가 500 밀려서 500 연체 이자까지 8천 얼마를 배당 받아갑니다. 8천 얼마를 500을 배당 받는 거예요. 알겠죠? 8,500을 이렇게 우리가 약정한 겁니다. 약정을. 그래서 은행들은 자 보세요. 아까 그러면 그냥 저당을 잡아놓으면 한 은행에 5,000명이 대출해 갔다면 그 5,000명에 대한 등기를 다 무슨 등기해야 됩니다? 변경. 그죠?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겁니다, 저거를. 그래서 변경 등기 해야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복잡하죠. 그래서 은행들은 다 무슨 저당으로 바뀐 겁니다? 건저당으로. 아시겠죠? 요것만 아시면 돼. 이자 때문에. 민법 시험에 이 이야기는 안 나와요. 민법 선생이 이거 잘 설명을 안 해요. 민법 선생이 어떻다는 게 아니고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저당과 건저당의 차이는 요거 하나만. 저당은 이자를 등기합니다. 등기하고 이자가 변경되면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변경. 그러나 건저당은 이자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채권 최고액 속에 이게 다 포함되니까 이자가. 그래서 이거 최고액을 이렇게 높게 잡는 겁니다. 알겠죠? 한 80% 정도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책에 보세요. 건저당에서 실제 채무액은 안 적어졌죠? 은행에 확인하면요, 실제 채무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건 중개하실 때 나중에 매매가 된다 하면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은행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우리은행 보세요. 그 우리은행 노량진 지점이에요. 전화번호는 없지만 노량진 지점 찾아가지고 전화하면 실제 채무액을 가르쳐줘요.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고, 나중에 중개하실 때는. 자, 돌아갑니다. 185페이지로. 여러분 요게 저당이고요, 요게 저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 이 등기부는 맨 위에 보세요. 집합 건물 등기부. 아파트입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게 우리 이 상가도, 우리 학원 건물 있죠? 이것도 이제 구분 건물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같은데 아파트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자,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앞에 거, 위에 거는 그 써졌죠? 한동 건물 표시되어 있죠? 한동 건물 표제부고, 밑에 거
밑에 거는 전유 부분 표제부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구 얼굴은 지금 밑에 갑구 얼굴은 생략한 겁니다. 이거 그리는 게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보세요. 아파트 그리고 이 아파트에 오늘 101동, 여러분 여기 그 101동 안에 101호 등기부에 이게 101동 안에 101호인데 위에 거 있죠. 한동건물 표제부 위에는 한동건물이 표시됩니다. 표시번호 빠졌는데 거기도 1, 표시번호 1 쓰시고 접수된 날짜와 소재 지번 명칭 건물 번호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여러분 157의 1 외에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나중에 그 밑에 바로 밑에 토지 표시 나옵니다. 그 밑에 칸에 토지 표시 있죠. 이 아파트가 여러분 두 필지 땅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 아파트고 이름이 101동인데 그 밑에요. 도로명 주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도로명 주소가 적어집니다. 요즘은 도로명 주소. 그리고 건물 내역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이 구조고 5층짜리 아파트인데 1층부터 여러분 면적이 쭉 적어집니다. 이게요 몇 층이든 간에 나중에 제가 85층이면 85층까지 다 적습니다. 알겠죠? 1층부터 빠짐없이. 그리고 등기 원인 안에는 도면 번호 3호인데 이게 이 101동의 도면 있죠. 이런 보세요. 아파트 도면. 이 101동에 등기할 때 도면을 냅니다. 그 도면을 여기다가 3호에다가 편철해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땅 있죠. 이거 보세요. 아파트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파트 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라고 그랬죠, 아까. 거기도 표시번호 1번 적고 소재 지번에 두 필지 땅 있죠. 도봉구 방학동에 157의 1하고 157의 2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둘 다 대. 면적은 2,1500제곱미터. 원인 안에는 등기한 날짜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 여러분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에 보십시오. 101동이라고 하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 위에는 한동 건물이 표시되고 밑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가 표시됩니다. 토지. 대지권 이야기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 밑에 다시 합니다. 대지권 이야기는. 자, 전유 부분으로 갑니다. 이게 101호 있죠. 밑에 101호 표제부입니다.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죠.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101호라고 하는 이걸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표제부 위에 밑에 그 표시번호 1번 적고 접수 날짜 건물 번호가 1층 101호고 건물 내역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90.67 90.67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이에요. 이 아파트. 아파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전용 면적이 있고 무슨 면적이 있습니다. 공용. 일반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상가도 전용 면적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90.67제곱미터. 평하면 나누기 3.3 하면 되고요. 도면 번호 있죠. 우측에고 도면 번호. 요거는 이 101호 도면입니다. 이번에는 101호 또 도면을 내면 이게 3호에 편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호에. 대지권 표시 보십시오. 이게 대지권 등기입니다. 이걸 설명하러 왔습니다. 지금 대지권 이거. 종류는 1, 2 소유권 대지권 비율이 3,500분의 60 써졌고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요거 2017년 10월 4일 대지권을 취득했고 그 밑에 같은 날 등기한 겁니다. 그건 참고용이고. 자, 대지권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대지권. 자, 항상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지금 101호 소유자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 사람 있죠, 이거. 오늘 이거만 알고 가시면 돼요. 101호 소유자로 설명하는데 저는 이 아파트 101호. 갑구월구에 있죠, 밑에. 갑구월구가 생략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자가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누구다고요? 내가. 오늘부터 또 10월달까지 이 그림이 똑같습니다. 저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그럼 저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똑같아요. 사진 한 방 찍어 가시면 돼, 나중에 갈 때. 다음 달에 3월 달에 여러분 저 그림하고 이 그림 찍어 놨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저한테 신고하면
100만 원씩 드립니다. 예? 돈도 벌어가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 그림하고 이 그림. 3월 달에도 누구고 이거? 내가. 여러분, 내가 이 아파트 사는데, 여러분 지금 아파트 저기 여러분 사는 아파트 똑같습니다. 내가 이 토지의 아파트 대지 여러분 뭐를 갖고 있다? 사용권. 이게 대지권이에요, 여러분. 대지권 줄임말입니다. 대지 사용권, 대지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럼 아파트에 살려면, 아파트 사시려면 들어가고 나갈 때 땅, 아파트 땅 있죠? 땅, 이거 땅을 밟고 다닙니다, 그죠? 그게 대지권이에요, 여러분. 대지권. 자, 거기 1, 2 종류 보세요. 1, 2라고 써진 거는 1, 2 토지에 1, 2 토지 아지 아까 그냥 1, 2라고만 쓰고 1, 2 토지는 생략한 겁니다. 앞에 있죠, 위에 거, 위에 1, 2 토지 있었죠, 두 필지. 그걸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 1, 2 토지에 뭐를 대지권으로 갖고 있다? 소유권을. 보세요. 소유권을 내 혼자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비율 있죠, 비율. 3,500분의 얼마죠? 60의 비율로 대지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말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떼면 여러분 집 있죠?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떼면 이게 대지권이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1, 2 토지는 다 아시는 거고, 소유권을 내가 아파트 땅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내 혼자 다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땅의 소유권은 우리 아파트 사는 전체 소유자의 공동 소유입니까? 공동 소유죠. 3,500분의 60의 비율 있죠, 그거. 요 비율로 내가 대지권을 갖고 있는데, 요 비율이 여러분 실무에 가면 땅 지분, 땅 지분이라 그래. 알겠죠? 땅 지분. 그러면 땅 지분인데 요 비율이, 그럼 궁금한 거는 땅 지분인 건 알겠는데 3,500분의 6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궁금하죠? 또 500원 주셔야 돼요. 전용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게. 그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민법 시간에, 오늘 반이요, 민법 이야기입니다. 민법 시간에 집합건물법이라고 배웁니다. 거기 가면 이 숫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사는 집에, 저도 그렇고, 저도 우리 집 대지권 비율 숫자 모릅니다. 요 비율이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이게 정해지는데, 이 숫자가 60보다 큰 사람이 있죠. 3,500분이 60이 있고 70이 있다면 60과 70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다? 전용 면적의 크기 차이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겁니다. 아파트 지금 저 보세요. 아파트 들어가고 나갈 때 아파트 땅을 걸어 다니는 요 대지권을 누가 갖고 있다, 여러분? 여기 누구다? 내다.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등기된 겁니다. 이거 설명하러 온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등기도 일부 설명드렸지만은 요거 여러분 보고 계시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실무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보세요. 101호를 전용 면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용 면적,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 101호로 안 나오고, 들어보세요. 이거 다 해드립니다. 아까 요약집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필기 안 해도요, 뭐 중요한 것만 체크만 해두세요. 일일이 다 안 적어도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이런 자료로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전유 부분이 처분돼 가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전유 부분이 아파트가 처분돼 가면 뭐도 따라간다? 대지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 내요. 또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함께 갑니다. 아파트 사면 뭐가 따라옵니다? 대지권이 따라와요. 여러분 중개하러 가시면 아파트 사면
대지권 따라온다는 말은 그 누구도 안 해요. 그죠? 그러나 시험에는 나와요. 그럼 자, 반대로 묻죠.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하여라는 게 이거 따로따로 각각 분리하여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격하시겠어? 합격하겠어? 네, 됐어. 오늘 첫날부터 됐어. 이제 됐어. 오늘 이거 누구라고요? 네, 이거만 알고 가시면 돼. 네, 오늘 이거만 알고 가시면 돼. 이것만. 아까 이런 물상 보증인하고 내가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걸 등기를 해놓고 여러분 보세요. 대지권을 등기를 하고 먼저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75페이지. 여러분, 대지권 등록부라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방금 대지권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듭니다.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공유지 연명부 있죠. 좌측에 74페이지. 공유지 연명부 이거 중개할 때 여러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박정수 외 5인을 뭐 갖고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 여러분 75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 이거 있죠. 이거 중개할 때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이거 안 봅니다. 이거. 그럼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는 185페이지로 가서 뭘 보고 확인해야 된다?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등기부. 여러분 자 아파트 같은데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뭘 보고 확인해야 된다? 등기부 보고 확인하셔야 돼. 그럼 자 여러분은 185페이지 갔다 오시면 돼. 아까 대지권 등기된 거 봤죠? 그걸 보고 오시면 되고 등록사항 있죠? 여러분 1번 소재 지번 2번 3번은 항상 나중에 제가 묶어드릴 거예요. 소유자가 변경된 날 원인 이건 등기 기준이고 4번의 고유번호 자 5, 6, 7, 8이 문제입니다. 9번은요 장번호 이거는 그냥 1의 1 여러분 하여튼 장번호 나오거든 1의 1 그거 쓰시면 되고 자 5번이 소유권 지분이 건물에 대한 지분인데요 부부 쓰세요. 부부가 아파트를 뭐 한다? 공유. 부부가 이건 아파트를 공유할 때입니다. 이건 부부가 아파트를 공유할 때 여기 소유권 지분 적고 대지권 비율이 하면 땅 여기 그거 쓰세요. 토지에 대한 지분인데 땅 뭐라고 쓰시냐면 땅 지분. 아까 대지권 비율 보셨죠? 방금 봤잖아요. 방금 3,500분의 60 있죠. 이거 적고 전유 부분 건물이 이겁니다. 101호. 여러분 거기다가 101호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이 몇 톤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101호 그게 전유 부분이고 건물 명칭이 아파트 명칭 있죠. 무슨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마다 여기 뭐 유라 주공 1단지 2단지 이렇게 있듯이 무슨 아파트 있죠. 그 명칭. 그리고 이제 9번 아까 했고 그죠? 여기 있죠. 5, 6, 7, 8 이 네 가지를 보실 때 자 5번 다시 5번은 아파트를 부부가 뭐 할 때 공유 그 지분이고 6번이 땅 지분 7번이 몇 호라는 아파트 전유 부분 8번이 아파트 이름 명칭 아시겠죠? 예,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밑에 그 서식 있죠. 서식 작게 해놓은 그건 참고용이 그냥 그거 보시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여러분 도면하고요. 뒤에 보세요.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죠. 여러분 요 도면 요거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시까지인데 수업이 여러분 2시 안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